자, 컴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이나 그 다음에 제도 용지에 그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리고 싶은 원의 반지름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반지름.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6cm의 지름 6cm의 원을 그리고 싶어 이러면은 여기다가 3cm에 딱 맞추셔가지고 제가 수전증이 좀 있어요. 수전증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원을 그리게 되면은 한 번에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만큼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시면서 이렇게 똑바른 원을 그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디바이더입니다. 디바이더는 뭐 제도에 필요한 치수 같은 것들을 옮기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디바이더는 요즘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바이더 대신에 다른 용구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거. 이게 무엇이냐면은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것입니다. 자,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여기 디바이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한 치수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용구입니다. 이 디바이더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이 있는데 저는 아이폰에 이 옆면 있잖아요. 옆면. 여기 이면. 옆면의 두께를 재고 싶어요. 옆면의 두께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켰고. 지금 보면은 이게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데 뭐 4.77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폰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동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록 이렇게 숫자가 변합니다. 이게 그만큼 뭐 밀리미터 단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폰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할게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10.91 정확하게 재면은 10.9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나사를 이렇게 쫙 째이면은 정확한 치수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지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난 다시 빼고 싶어, 얘를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 쟀으니까 다시 빼고 싶어 하면은 나사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디바이더보다는 요즘에는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이 용구가 훨씬 더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계, 뭐 제품 디자인 이런 데다 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삼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삼각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자와 그 다음에 하나는 60도, 하나는 30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렇게 직각 삼각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6페이지에 밑에 쪽을 보시게 되면은 뭐 삼각자로 다양한 각도 그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쪽은 45도, 이쪽은 45도, 이쪽은 45도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45 더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0을 더하게 되면은 7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30도와 그 다음에 이쪽 45도를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75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각자를 응용해가지고 굳이 45도, 뭐 60도, 30도, 뭐 90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뭐 15도나 뭐 75도, 그 다음에 좀 더 더하면은 뭐 여러 가지 90에서 더하면은 이건 대부분 쓰이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135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각자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이렇게 각도를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각자의 진짜 중요한 용도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직과 수평을 그리는 데 있어서 삼각자가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종이를 이용해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냐 이렇게 그냥 직선을 그리고 싶어. 직선을 그리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뭐냐 그냥 떡하니 직선 그리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만. 일반적으로 그냥 자를 가지고 직선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뭐 나는 좀 여러분들보단 잘 그리겠지만 아유 샤프가 왜 이래. 응? 어? 이거 샤프가 이상하네요. 왜 이러죠? 다른 샤프로 해보겠습니다. 계속 샤프심이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직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수평이 아니야. 수평이 아닌데 이것을 자를 대고 여기 종이 보시게 되면은 이 수평 부분이랑 이 삼각자랑 맞닿게 닿아가지고 이쪽이 완전 똑바르게 정말 올바르게 딱 맞춰진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직선을 쭉 그리게 되면은 끝에 삐져나갔어. 이거는 실수. 자, 보시게 되면은 옆에 있는 선과는 다르게 올바르게 수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삼각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평선을 여기 반대되는 거. 만약에 내가 수직선을 그리고 싶으면은 이 밑부분을 수평선에 맞닿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직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수직선이 완성되고, 나는 수평선을 그리고 싶어요. 수평선을 그리고 싶으면은 옆구리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쪽 부분, 자, 수직선에 이렇게 삼각자를 맞대서 쭉 이렇게 수평을 그리면은, 직선을 그리면은 올바른 수평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T자는 제도판을 같이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도판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T자, 수직, 수평 이렇게 달린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요즘에는 제도를 할 때 뭐 T자를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제도판에 수평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달려있기 때문에 T자는 여러분들이 이 제도판과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수평선 아니면은 이건 수직선은 그리지 못하겠지만 수평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딱 올바른 직각이 된 수직 수평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삼각 스케일입니다. 삼각 스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도 통틀어서 디자인과를 다니는 데 있어서 특히나 건축이나
실내 전공을 할 친구들 예정이라, 그러니까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하게 되겠죠.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실내 건축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건축 디자인을 선택할 친구들이라면은 이 스케일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2학년, 3학년 때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자, 스케일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처음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보면은 이렇게 15cm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조그만 거, 그 다음에 30cm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기다란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가까이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게 왜 삼각 스케일이냐면은 옆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옆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삼각 스케일자라고 이렇게 통칭을 불리게 됩니다. 자,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100분의 1, 그 다음에 반대편 보게 되면은 200분의 1. 또 이번엔 초록색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스케일자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케일자는 초록색이니까. 자, 그 다음에 300분의 1, 400분의 1, 그 다음에 500분의 1, 600분의 1 이렇게 스케일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들기 불편하니까 조그만 걸로 설명할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100분의 1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 이게 원래 같았으면은 1m예요. 1m가 있습니다. 1m는 여러분들한테 밀리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000mm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1m를 100분의 1로 나타내었어. 이 자가 뜻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의미하고 있는 1m를 100등분로 와다다다다다다다 쪼갰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m를 100조각으로 쪼갰을 때 그 중에서 한 조각을 내가 손에 쥐게 되면은 바로 그 조각이 이만큼 이렇게 1m, 그러니까 1m를 100분의 1만큼 축소한 거야. 축소. 완전 작게 100분의 1만큼 축소시킨 것이 바로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여러분들 이 자로 이해하면은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다른 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100분의 1로 축소되어 있는 이 자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하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0분의 1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500분의 1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한 칸씩 적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0에서 10, 그 다음에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10 이렇게 돼서 여기가 그래서 얘가 10이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500분의 1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1m를 500분의 1로 축소한 그런 길이를 나타내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1이라고 이렇게 한 칸 해당되는 이 부분이 진짜 1m,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1m를 500분의 1만큼
축소를 시켜 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1m가 있어. 진짜 정말 1m가 있습니다. 그 1m를 500등분으로 자 그려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 1m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진짜 1m는 아니지만 여기가 진짜 1m입니다. 근데 이 1m를 내가 막 엄청 쪼개놔가지고 이거를 500등분 나눴어. 500등분. 500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500등분으로 나눈 이 중에서 한 칸이 나올 거 아니야. 한 칸. 이렇게. 여기에서 한 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칸이 바로 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너무 어려웠을까요? 이 부분 스케일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바로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케일자에 대해서 한 번에 이해하는 친구는 정말 훌륭한 것이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스케일자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축소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얘가 왜 1m라는 거야? 라고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도대체 얘가 왜 어째서 이게 1m가 왜 여기 1이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선생님도 한 몇 년 동안은 많이 헤매고 그러다가 그냥 결국에는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1학년이고 첫 수업이잖아요. 첫 수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스케일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뭐 조형 시간이라던가 제가 실내 건축 담당하잖아요. 실내 건축에 대해서 뭔가 수업이 할 게 있다면 그때 얼마든지 충분히 설명해 드릴 것이니까 지금은 스케일자에 대해서 진짜 바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그냥 이거는 실제 있는 그 거리를 완전히 축소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운영자입니다. 운영자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은 컴퍼스로 그릴 수 없는 그런 유선형적인 곡선 있잖아요. 곡선을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자인데 타원이라든지 복잡한 원호 같은 것을 그릴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운영자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삼각자나 스케일자 같은 그런 엄청 자주 쓰이는 그런 용구 도구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자주 쓰이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타원을 그리시고 싶을 때 여기다가 타원을 그리시고 싶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대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호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이거 좀 아쉬운 게 너무 타원형들만 그릴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7번째는 형판입니다. 형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초에 구멍이 뚫려 있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그런 도형을 손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자, 원형 크기별로 이렇게 1mm짜리부터 그 다음에 36mm짜리의 지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너무 많이 나왔어. 이게 뭐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빵빵자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8번째 자유곡선자가 있는데요. 자유곡선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를 참고하셔서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학교에 도구도 없어요. 그만큼 많이 쓰이지 않을 용구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부리기 쉬운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그리기 어려운 스케치도 같은 거 그릴 때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각도기입니다. 각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한 각도에 대해서 이게 몇 도인지 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도 뭐가 있을까요? 이게 좋겠다. 자, 아까 우리 삼각자 보면은 60도와 30도로 이루어지는 직각삼각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보게 되었을 때 이건 여기는 60도라고 분명 그랬었죠. 그러면은 보니까 정말 60도가 맞네요. 60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60도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10번 제도용 만년필과 그 다음에 제도용 연필, 제도용 샤프는 그냥 개념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년필과 연필, 샤프는 어떤 용도인지 다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굵게 쓰거나 나는 중간 굵기로 쓰거나 아니면은 얇게 쓰거나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이점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샤프를 가져와 봤어요. 샤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초점 잠깐 이렇게 세 가지 샤프가 있는데 자, 세 가지 샤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 파란색은 0.7mm의 샤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굵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굵은 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 0.5 같은 경우는 좀 완전 중간 굵기겠죠? 이런 식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어떡하지? 자, 0.3이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정말 얇아요. 0.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은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0.7이 가장 굵고 여기가 0.7 그 다음에 여기가 0.5 0.3 mm 이렇게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제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굵고 얇고 그 다음에 그 차이를 선과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해서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시면은 가장 좋은 게 나는 그냥 애초에 진하게 그려가지고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도구를 이용해서 얇게 굵게 그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도판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볼게요. 제도판이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평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선을 긋거나 그리고 수직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삼각자를 이용하셔가지고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 위치에 갖다 대서 삼각자를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90도가 딱 맞도록 맞물려서 이렇게 그리시면은 샤프가 너무 잘 부러지네요. 어떡해요. 다시 장착을 하고 원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똑같이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이번에는 수평선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수평선을 이렇게 쫙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다 제도판을 이용해서 도면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판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뭐 눕혀도 되고 뭐 이렇게 더 각도를 올려도 되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적혀 있다시피 10도에서 15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케치 같은 데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이를 사용하게 될 텐데 우선 제가 그렸던 아까 제도판에 사용했었던 종이는 바로 이겁니다. 완전 기름종이라고 하기도 하죠. 정확한 명칭은 트레싱지.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반투명? 좀 불투명한 용지인데 이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제도를 그리시는데 이용을 많이 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캔트지가 있습니다. 캔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연필로 사용하거나 뭐 그런 좀 스케치 같은 용도에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과서에 나와 있다시피 와트만지가 있습니다. 와트만지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씩 오돌토돌 이렇게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잡힐라나? 초점이 안 잡히나?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면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와트만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물감을 이용하는 수채화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뵙도록 합시다. 안녕.